하루에 쿠팡에서만 주문이 많은 날이 200건이 넘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직원이 한 4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명, 4명. 그때는 제 자신이 새벽 5시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직원들이 9시 출근을 하는데 직원들한테 2-3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일을 다 못 끝내. 그러면 당연히 하다 보면 단골이 생기고 일이 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스스로 계속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노하우들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냐면 저는 그 전에 10년 넘는 시간에 100만 원도 못 갖다 준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자대님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는 돈이 늦게 돌기도 하고 내가 큰 돈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여유 자금이 있지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10년 넘는 세월 동안은 정말 간신히 먹고 살고 간신히 그 한 달을 넘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그나마 잘했던 거는 그거를 꾸준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넘어서 해외 구매 대행만 딱 했을 때 현금 돌리는 것도 괜찮고 매출이 많아지고 이 타이밍이 딱 걸린 거예요. 그 10년 이상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상담을 다 받아요. 설문을 하루에 몇 시간 할 수 있고 뭐 자기 그것도 실력이 어떻고 그러니까 싹 다 받거든요. 하루에 3-4시간 할 수 있다는 나와요. 3-4시간만 하면 무조건 된다 내가. 3-4시간 못 하잖아. 꾸준히 일반인들이 하다가 몸 피곤한데 째고 술 먹는데 또 째고 못 하잖아요. 그게 제일 큰 벽이더라고요. 좀 들어보고 결단이 쓰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이제 우리가 쇼핑몰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볼 건데요. 네. 내가 바라본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한 번도 레드오션에 빠진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프라인 시장과 그 온라인 시장의 이제 그 그래프들 규모의 그래프들을 내놓고 설명을 드려요. 통계. 그렇죠. 통계적으로. 네, 이게 골드크로스가 지나버렸어요. 골드크로스.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거의 이제 비슷하게 사이즈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은 사람들이 뭐 셀러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뭐 레드오션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들어오는 셀러보다 이 고객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한 번도 레드오션에 빠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한 5-6년 더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한 10년 넘게 쭉 보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전망 같은 걸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건 굉장히 구차할 수가 있어요. 그냥 대충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어떤 보도자료라든가 이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뭐 아까 하신 얘기들 그런 얘기들은 다 맞겠죠. 왜냐면 그런 통계를 틀린 통계를 갖고 오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 구매 대행이든 뭐 전자상거래든 이런 게 오프라인보다 뭐 더 발전할 거고 이건 뭐 당연히 아는 거죠. 근데 발전할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버냐? 못 버냐?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게 돼 있어. 뭐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부모님이 하는 가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있는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나는 뭔가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공무원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룰인 거 빼고 우리가 어떤 계속 뭔가를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일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전자상거래 우리가 그 이제 이런 판매 관련된 거라고 했을 때는 뭐 음식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히 그 노하우가 쌓일 때까지는 버티는 사람이 제가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사람마다 다 틀릴 수도 있어. 누구는 뭐 2-3년 했는데 운이 좋아서 빵 터져서 뭐 수십억 뭐 자산가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10년 동안 했는데도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어떤 잣대나 룰을 갖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업은 이러니까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구매 대행을 하기 전에 이제 국내 전자상거래도 했고 한 10년 넘게 했고 이제 구매 대행을 한 지가 이제 뭐 7년 8년 이렇게 되고 이제 지금 업데이트를 하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구매 대행이 잘 됐을 때 굉장히 주문이 많을 때 하루에 쿠팡에서만 주문이 많은 날이 200건이 넘는 날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직원이 한 4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4명, 4명. 그때는 제 자신이 새벽 5시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직원들이 9시 출근을 하는데 직원들한테 2-3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일을 다 못 끝내. 그러면 당연히 하다 보면 단골이 생기고 일이 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스스로 계속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노하우들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실장님은 그렇게 좋은 시절에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잘 된 건데 그게 아니죠. 왜냐면 저는 그 전에
10년 넘는 시간에 돈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제 생활비를 주는데 어떤 때는 진짜 창피한 얘기죠. 지금 하는 얘기지만 100만 원도 못 갖다 준 적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자대님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는 돈이 늦게 돌기도 하고 내가 큰 돈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여유 자금이 있지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10년 넘는 세월 동안은 정말 간신히 먹고 살고 간신히 그 한 달을 넘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그나마 잘했던 거는 그거를 꾸준히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전자상거래라는 큰 범주 안에서 아이템과 나라만 바뀌었을 뿐이야, 사실은. 그 전에는 국내 것도 팔았고, 뭐 자대님보다 저는 더 많은 아이템 했거든요, 사실은. 막 코스트코 구매 대행도 해보고, 뭐 이런 헬스용품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넘어서 해외 구매 대행만 딱 했을 때 현금 돌리는 것도 괜찮고 매출이 많아지고 이 타이밍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했을 때 내가 그냥 주문량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고 일찍 일어나서 돈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 10년 이상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만약에 하다가 잘 안 됐으면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저는 왜 다른 일을 안 했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대학을 다니다 말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일반 좀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형편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계속 이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열심히 하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운도 좀 많이 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고 지금 업데이트까지 왔지만 그래서 저는 이 전자상거래가 그래도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 매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좋다. 그렇죠. 네. 왜냐? 인테리어 할 일도 없고 보증금 들어갈 일도 그렇죠. 없고 그리고 내가 우선은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 노동력, 내 노하우가 오랜 시간 동안 갈아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어떤 일은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반적인 다른 일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한 데서 일할 수 있고 그죠? 겨울이면 따뜻한 데서 일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해외 가서도 편하게 일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의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밖에 나와서 힘든데 더운 데서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겨울에 추운 데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런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해외사 일에 비하면 비하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이 쉽다가 아니라 그렇죠. 회사에서 그 상사들한테 욕 들어먹고 현장에서 노가다 뛰고 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 쉽다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그런데 이게 적응이 되면 이 상황과 환경이 적응이 되면 이 안에서 또 열심히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탓하겠죠. 스스로도 저를 탓할 수도 있고 본인을 탓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나라를 탓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주 좋은 거라고 봐요. 앞으로 계속. 왜냐면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물건 살 때 매장 가서 안 사고 그냥 뭐 쉽게 온라인 사는 경우가 많은 걸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우리만 해도 벌써 이런 상황이 됐고 이게 앞으로 계속 많아지고 또 세대가 어차피 전자상거래가 아주 익숙한 세대들이 계속 이제 커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전자상거래는 좋고 또 특별히 해외 구매 대행은 왜 좋은가? 왜 좋겠어요? 왜 좋은 것 같아? 해외 구매 대행은 일단은 이제 국내랑 비교했을 때도 그러니까 중국 국내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제품 자체들이 우리가 파는 상품들이 아무나 막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정보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사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CS적인 일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는 오늘 주문하려고 왜 안 오냐 이렇게 사람도 많고 중국어도 만 원짜리 시켜놓고 상태가 왜 이러냐 뭐 이런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저는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해외 구매 대행 유럽 쪽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은 거의 없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10일이나 지났을 때나 됐을 때 아직 안 오나요? 판매자도 까먹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런 CS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있죠. 돈이 물건에 나가 있는 건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집에 뭐 물건을 10개를 사다 놨어요. 뭐 팔 물건 그거는 물건이지 내 돈이 아니야. 팔아야 내 돈이고 그리고 팔아도 내 돈이 2-4달 있어야지 내 통장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내 돈은 내 지갑에 있어야 돼. 이 얘기는 내가 영국에 있는 A란 물건 하나를 상품을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할 때는 내가 돈을 낸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물론 사다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올려놓은 게 물건이 팔렸으면 나는 그 물건 하나만 사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많은 셀러들이 가끔 질문하는 게 그러면 저 이거 10개 살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10개 사면 더 빨리 보낼 수도 있고 물론 뭐 구매 대행에 약간 그런 뭐 불법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러면 안 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 주문 들어오면 하나 사는 거예요. 단 마진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하면 일도 깔끔하고 내 돈이라는 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지켜줘야 돼. 이 돈을 지키면서 내 사업을 하는 거랑
뭐 물건을 많이 사놓고 100개, 1000개를 사서 하는 거랑 차이점이 있죠. 그 스트레스가 제고 형님도 오래 하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창고에 쌓아놓으면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게 안 팔리면 다 버려야 돼. 압박과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물건들이 많죠. 그러니까 국내 사업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국내 사업들, 그러니까 특히 사입을 해서 물건을 사다 놓고 뭐 수입이든 사입이든 이런 것들은 돈이 좀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이 훨씬 좋아요. 왜냐면 마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유통 구조가 일단 훨씬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같이 어려운 어떤 상황일 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내 통장, 내 지갑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는 물건 올리고 하는 거는 내 노동력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해야죠. 그렇죠. 그거마저 안 하고 내가 팔리기를 원하는 건 잘못된 거고, 내가 여러 가지를 상품 올려보고 또 어떤 뭐 유튜버가 좋은 거 소개하면 그런 것도 올려봐서 물건이 나가면 나는 그것만 사면 되면, 물론 이제 돈이 뭐 한 달, 두 달 있다 들어오지만 안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안 주진 않기 때문에 그 돈의 흐름을 정확히 지켜낼 수 있으면 이게 조금씩 늘어서 매출이 늘고 또 그걸 맞게끔 노하우가 늘고 내 고객이 생기고 특히 또 저희 같이 하는 이런 선진국 시장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걸 구매하는 분들 자체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이기 때문에 경기에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진 않아요. 물론 떨어지긴 하겠지만 예민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안 사도 되는 거거든. 그죠? 그렇죠. 우리가 뭐 쌀을 먹는다, 뭐 집에서 뭐 어떤 그죠? 식품을 살 때는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안 먹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팔리냐면 이분들은 그만큼 경기에 너무 민감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더 좋은 거고, 또 이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을 좀 지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뭐 전자상거래 선배라면 선배가 할 수 있는 이런 거 물론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면 좀 더 방법들이 생기겠죠. 자금도 좀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 어려울 상황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렇죠. 이렇게 그 회사 생활 안 하고 자기가 사업을 오픈할 때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크게 위험 부담을 안 안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비교했을 때. 실제로 있어요. 저 뭐 부업거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눈 붙이고 이런 거. 그렇죠. 아, 그런 거는 뭐 블로그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좀 내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이렇게 시작해서 이런 빅데이터들, 여러 상품을 팔면서 이런 상품이 잘 나가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정보가 치알미니까 사입도 해보고 그렇게 실패도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위탁 구매 대행으로 팔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시스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입을 뛰어들었을 때 남들이 그냥 사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좀 밟아가야 된다.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 경험을 해보면서 노하우가 생긴 거고.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일들은 망하면 또 끝이잖아요. 폐업하고. 나가는 돈이 또 크죠. 끝이 아니지. 이제 인테리어비 날아가는 거고. 그렇죠. 폐업할 때 또 철거도 해야 되더라.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경기에 굉장히 예민한 아이템들, 그런 직종 업종들은 보다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좀 안정적이다. 다만 시간과 그 정도의 노력이 꼭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절대 간과할 수 없고, 하지만 혼자 독립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외롭고, 아니면 또 너무 큰 돈을 들여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서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도움 받을 건 받고 이런 환경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업드림을 쓰시게 된다면 물론 초기 비용은 좀 들어가겠지만 훨씬 좀 어느 정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 업드림이 너무 많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요거에 이어가는 건데 전자상거래가 지금 우리가 제가는 국내를 얘기했고 형님은 중국을 제외한 뭐 해외 구매 대행도 얘기했고 또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한류 제품도 많이 보여요. 한류. 그렇죠. 한국의 식품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한국 식품들 다. 그래요? 이런 한국 식품 플러스 한국 제품들이 이제 같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수출, 역수출하고 하고 수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이제 시장님도 정보를 준비하고 실제로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국내 해외 구매 대행 이런 일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으면 뛰어들기가 너무 좋잖아요. 이런 시장에 맞춰서. 그래서 형님도 지금 그걸 준비하시면서 좀 쇼피 쪽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한번 좀. 쇼피를 제가 판매자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대전에 사무실과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 쇼피를 하시는 분, 우리 그 판매자들, 우리 업드림 셀러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쇼피라는 동남아 쪽의 물건을 판매하는 네.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을 하면 한국 상품들이죠. 네. 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그 동남아로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발송을 할 때 저희가 어떤 걸 도와드리냐면 이건 되게 쉬워요. 쉽게 네. 설명을 하면 만약에 자대님이 뭐 이만한 립스틱을 하나 팔았어. 네. 그럼 이거를 그 인천인가 김포에 그 인천에. 물류지까지 보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 그분들이 이제 비행기로 그렇죠. 에어로 보내죠. 에어로 보내니까 보내려면 하나를 집으로 받아서 다시 확인하고 포장을 해서 이것도 보내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이걸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할 때 인터넷으로 온라인 주문은 본인 직접 하되 네. 그 제품을 받는 거를 대전에 네. 저희 창고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품이 그날 이제 막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제품 검수해서 패킹을 각각 하는 거죠. 왜냐면 각각 손님은 다 틀리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큰 박스에다가 다 때려 넣어.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보내요. 큰 박스를. 내수 이제 국내 배송비가 완전 세이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한 분기마다 그 판매자 셀러분들한테 정산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송비를 우리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박스가 지금 저희가 보내는 게 저희가 있는 건물이 이제 전자상거래 전용 건물이기 때문에 큰 박스 있죠. 그냥 네. 한 라면 박스 한 네. 두세 개 합친 정도의 크기가 6,000원 정도예요. 대박이네. 그러면 그 안에다가 제품을 많이 넣으면 한 20개? 한 20개나 15개 이상 넣거든요. 그러면 뭐 보통 한 제품마다 우리가 1,000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와.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집으로 받아서 집에서 만약에 그쪽까지 회사 보내면 돈이 들잖아. 뭐 물론 한 사람이 하루에 막 20개, 50개, 100개씩 보내면 네. 그게 더 나을 수 있죠.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또 그것도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그 물건들을 집으로 보내면 또 네. 지저분해지고 또 창고 역할도 해야 되고 검수하고 검수하고 패킹해서 또 갖다 주거나 택배사를 부르면 또 패킹하고 박스 처리까지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다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대전에서 사실상 돈을 안 받고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박스 관리 다 하니까 인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못하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네. 2년이 안 됐는데 멀리 보고 준비하시는 몇 년 걸린다고 보고 네. 실제로 지금 판매 잘하는 그 셀러 같은 경우 화장품만 하루에 10건씩 나가거든요. 괜찮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매대 한 거에 비해서 또 괜찮을 수도 네.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역직구죠.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래서 업트리 셀러 가입하시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해볼 수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재미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구매 대행에 한 90%의 열정을 쏟는다면 네. 10% 정도는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허다못해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제품 같은 거 보시면 한국 제품들 있잖아요. 중소기업 제품. 그런 제품들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 또 그게 팔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온라인 작업만 하는 거죠. 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 작업만 하면 우리 직원들이 패킹해서 발송까지 다 하고 아주 소량의 금액만 받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셀러의 역할을 좀 키워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좀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죠. 또 거기에서도 뭐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이제 국내에서는 판매하면 안 되지만 해외에서는 판매할 수 있게끔 도매급으로 다 가격받아서 또 데이터도 공급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게 네. 이제 뭐 또 셀러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뭐 해외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걸 해봤기 때문에 네. 좀 뭔가 그런 기회들이 좀 주어지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셀러분들하고 공유하고 네, 그래서 같이 또 판매하고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좀 사람들을 좀 폐쇄적으로 저희가 받는 이유도 네. 그 많은 분들이 하면 또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래도 몇 분이 될지라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또 하시다 보면 뭐 전체적인 매출도 늘고 네. 예,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뭘 해야 잘 버냐 이게 아니고 솔직히 제 경험상은 뭘 골라 잡아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뭘 해서 대박 난다, 어떤 프로그램 나서 대박 난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뭐 나라별 그리고 수출 많은 쇼피, 국내 뭐 이런 것들 다 뭐든지 작정하고 열심히 하면 다 결과가 나올 건데 어려운 게 이제 그런 막히는 문제들을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해결하고 이러면 좀 솔직히 좀 더 빨리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쌓이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커뮤니티가 있으면 좀 더 쉽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것들의 장점이 모여져 있는 게 저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날 그러니까 전날이죠. 네. 전날 여러분들이 구매 의뢰한 그 엑셀 파일을 저는 다음날 새벽에 다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나라별로 있죠. 뭐 스페인, 네. 영국 다 봐요. 다 보면 그걸 왜 보냐면 어떤 셀러가 어떤 나라의 어떤 카테고리 물건을 몇 개를 팔았는지를 계속 이제 저도 보는 거거든요. 네. 보다 보면 어떤 트렌드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특정한 어떤 아이템이 막 하루에 10개씩 나가, 20개씩 나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셀러한테 물어봐요. 카톡으로. 그러면
그 셀러는 저랑 개인적인 대화고 물론 제가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 공유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하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너 이거 왜 이렇게 오늘 많이 팔렸어?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 뭐 유튜브에 누가 가지고 나왔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광고를 걸었다거나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제품이야라고 공유는 안 하지만 물론 그건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안 하지만 특히 셀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저를 괴롭히는 방법을 아는 셀러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괴롭혀야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거든요. 실장님 귀찮게 하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실장님 너무 바쁘셔서 말을 못 걸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 저는 대답을 해준다고 해도 제가 계속 일일이 그때그때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대님도 만약에 저녁에 연락했는데 제가 새벽에 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카톡을 많이 하니까 와이프도 당연히 그렇게 알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제가 카톡 이렇게 말로 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오타도 많고. 그래서 저를 괴롭히시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 자기의 물론 개인사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 좋아요. 나 진짜 좋아. 근데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고 다 좋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존에 잘했는데 매출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카톡으로. 너 왜 요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사실은 저 국내 뭐 옷 사입하는 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전화 줘봐. 그래서 내가 전화로 그때 제가 헬스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걸어서 한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 들어본 거죠. 실제로 어떤 상황이고 네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하라 그랬어요. 하고 너 차라리 구매 대행 하고 있는 거를 조금 줄이든가 아니면은 지금 원래 하던 사람이 있대요. 도와주던 그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서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나올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 놓고 너 올인해라. 우리 쪽에. 괜찮았는데 물론 이제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그 모든 셀러들의 어떤 다 틀리잖아요. 환경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또 하려면 많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라도 이게 어느 정도 셀러분들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제가 반대하는 이유도 그래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양질의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귀찮으면 또 대충 대답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외부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다른 커뮤니티의 대표님들이 보기에는 좀 바보 같을 수는 있죠. 돈을 더 벌으려면 많이 모집하고 대충 하면 되거든요. 물론 것도 만들고 계속.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제가 자대님한테도 이제 자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오래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1, 2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우리 같이 늙어서 제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내가 90이면 네가 80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때 돼도 서로 웃으면서 사업 얘기뿐만 아니라 인생 얘기, 뭐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의 뭐 어떤 그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물론 뭐 1000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100명, 150명 정도 되면 모르겠어요. 이것도 참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나는 그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절대 제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너무 오버를 해가지고 안 될 일을 되는 것처럼 이러면 절대 전 안 된다고 봐요. 저도 거치지만 그런 걸 잘 못해요. 그게 제일 문제라. 어그로 끄는 걸 잘 못해요. 왠지 좋죠. 찔리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거 들으면 이거 하면 뭐 5천만 원 법니다 할 수 있죠. 벌 때도 있거든 한 번씩. 근데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현실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얘기하지만 내 형님 유튜브 처음 봤을 때도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만나러 서울도 쫓아가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도 미리 이렇게 여러 명한테도 알려주고 싶었지만 못했던 이유도 이때까지는 이게 오픈이 안 됐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 장점도 소개해드리고 조건도 알려드리고 좋은 시간. 근데 영상이 이렇게 길어서 편집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이 영상이 아니고 뭡니까 라디오 뭐라지 그거? 팟캐스트가 될 것 같은데 왠지 왜냐면 지금 영상도 끊겼을 수도 있어요. 배터리가? 용량이 다 차가지고 한 시간 잘한다 진짜.